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요구했던 건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아주 오래됐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90년대 초반인데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가려고 한다. 70년대에도 나왔죠.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있었어요. 근데 사실 한미일 삼각동맹 얘기는 네. 있기는 했지만 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 못했죠. 못했죠. 네. 근데 지금 이게 작년에 윤석열 들어섰고 나서부터 지금 이제 아예 한미일이 그냥 네. 한 세트가 한몸인 돼버렸습니다. 한 것처럼. 세트가. 70년대부터 이영희 교수 같은 분이 이걸 경고했었습니다. 리행 교수님이 네. 미국은 이렇게 갈 거다. 네,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리행 교수님이 그때 이미 예. 야 이거 뭐 노스트라다무스시네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도 미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하는 게 소련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소련이 남한을 막기 위해서 자기들 혼자도 뭐 할 수 있지만 부하들이 있으면 더 좋으니까 그리고 한일 관계가 나쁘면 이득될 게 없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방공 기지로서 아시아를 만들기 위해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진했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의 대통령 중에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한미일 삼각동맹까지는 어렵다. 어렵다가 아니라 화를 낸 사람이 많죠. 이승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승만 진짜 이상한 사람인데 문제 많은 사람인데. 걔는 친미도 하고 친일도 했는데 그러네요. 근데 일본은 싫어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본한테 머리를 숙이면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나름대로 국민들한테 독립운동가라고 네네네. 내세웠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반일 입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승만이 미국 말을 다 잘 들었는데 그것만은. 안 들었어요.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안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들은 사람은 이제 다카키 마사오죠. 가깝게 마사. 박정희. 네. 박정희는 친일, 그랬군요. 예. 친일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아니, 거기서 뭐 그 저 네. 군인도 거기서 종이었지 않습니까? 네, 만주군에서 이제 네네네. 장교로 복무하고 네네네. 있으니까. 그래서 윤석열 말고 제외한다면 아마 박정희가 제일 박정희 친일 성향이 정도가. 강할 건데 그래서 박정희 때 한일 예. 협상이 타결된 거예요. 그때도 상당히 굴욕적인 협상이었죠. 네네. 네, 많은 국민적 저항을 이제 진압하고 한일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예. 그래도 그때는 또 차마 군사동맹까지는 얘기 못 꺼냈습니다. 박정희조차도 예, 국민적 반응이 너무 나쁘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번에 그 촛불 집회를 하는데 촛불 집회가 그 뭡니까 일본 대사관 앞으로 지나갔거든요. 네. 지나가는데 이제 그 한 시민분 중에 한 분이 계속 그걸 외치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 박정희도 못한 짓을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딱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도 차마 거기까지 못한 겁니다. 네네. 예, 이제 엉터리 한일 협상을 만들어서 이제 쉽게 하면 과거 청산에 상당한 장애를 조성한 거는 네네. 이제 박정희가 그 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배상은 네. 청구할 수 없게끔 했다는 거죠. 그렇죠. 청구할 수 뭐 없게. 다 됐다는 식으로 예, 예. 헐값받고 그렇게는 했지만 그 군사동맹 정도는 아니었다. 쪽은 언급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일본 군대가 들어온다. 다시 들어온다. 시민지배를 한다. 걔네랑 같이 연합훈련을 한다. 이런 걸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입도 못 꺼냈습니다. 예. 그래서 박정희 때 그게 실패하자 그 이후에 이제 80년대에는 사회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예, 예. 미국 애들이 약간 요구를 걷어요. 압박을 세게 안 합니다. 뭐 이제 크게 뭐 안 부딪혀도 되겠다. 그렇죠. 어차피 다 망할 건데 다 망할 것 이제 같다, 북도 뭐 이제 90년대에는 망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요구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사정이 다시 바뀌었죠. 다시 세졌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러시아도 세지고 중국도 러시아도 세지고 세지고 중국도 북도 세지고. 세지고 자기들은 요새 약해지고 맞아요. 이러니까 이제 쫓겨나가고. 한미일 동맹이 아주 절박해진 겁니다. 현 시대에는.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이 추락하면서 세계 전선에서 부딪히고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우크라이나, 유럽 전선이죠. 네네. 여기선 나토와 미국이 한 몸이 돼서 예. 러시아랑 붙고 있는데 어디든 한 몸이 되고 싶어하네요 미국은. 왜냐하면 이제 힘이 없어요. 아. 혼자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예, 미국이. 예. 옛날 같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을 이제 어떻게 보면 했는데 1년 동안 지금 고생하고 계속. 있죠. 네. 지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이제 물러설 수 없는 또 이제 하나의 이제 네. 중요한 대결 기지인데 여기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미국이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대만으로 이제 집결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북한이에요. 예. 이게 한반도 위기. 이거를 대처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유럽에서도 이제 그렇게 힘들었는데 네. 아시아에서도 나토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일본과 한국에 맡기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너무 좋아합니다. 잘 됐다. 일본 입장에서는. 네, 일본은 좋아합니다. 이제까지는 계속 그동안 우리가 비군사화. 군대도 못 하고 내가 진짜. 군대도 없었잖아요. 네. 자위대. 네. 그래가지고 해외 침략이 아니라 해외에 개입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위대는 어쨌든 방어만 하는
네. 그런 역할로 한정돼 있었죠. 근데 그런 거 다 없애고 이제 군사화 시키려고 하는 야망이 있었어요, 내가. 예. 군국주의화 시키고 싶은. 근데 아주 호기를 만난 거죠. 미국이 그 날개를 달아준 거죠. 야, 너희들 다 열어줄 테니까 한번 군사 대국화 추진해봐. 한번 해봐라. 아. 일본 신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일본이 이제 딱 손발이 맞아가지고 예.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구하는데 한국이 이제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거죠. 근데 마침 윤석열이 됐어요. 네네. 그럼 이제 아이고 됐네. 네. 쟤는 뭐 우리가 시키면 다 알아서 하니까. 아하. 이렇게 해서 지금 생겨난 현상이 바로 이번에 이 한일 관계에서의 이러한 셀프 배상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 이명박의 형이 이상득인가요? 네. 그놈이 그 당선되기 직전이었나 당선 뒤였나 해가지고 미대사를 만나서 네. 우리 동생은 뼛속까지.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다. 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데도 그놈도 지소미아를 추진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접었지 않습니까? 접었어요. 접었고 그 당시에 김태효가 있었죠. 그게. 네네. 그걸 추진하던 놈이 김태효를 잘랐고 그때.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나는 이게 윤석열이 이게 진짜 무슨 배짱이냐 이러면 그랬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게 지금 절박한 게 미국이군요 지금. 그렇죠. 윤석열보다도 오히려 미국이 절박한 네, 거군요. 지금. 훨씬 절박하죠. 아. 그러니까 이명박도 이 그런 눈치는 본 거죠. 내가 이걸 추진하다가 또 촛불 일어나서 네네네. 뒷동산 올라가서 아침 이슬 부르게 되면 어떨까? 맞아요. 정권 초반에 그랬으니까.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명박 눈치를 많이 봤어요. 예, 예. 나름대로 국민들 네, 눈치를. 네, 네. 어떻게 될까봐. 예예. 근데 윤석열은 그런 눈치를 안 보는 거죠. 왜 안 봅니까? 윤석열이 눈치를 안 보는 것은 일단 권위주의자 성격자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아하. 권위주의자 성격자는 세상을 딱 둘로 봅니다. 어. 흑백으로 보는데 쉽게 얘기하면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로 봐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예, 자. 그걸 딱 갈라봐요. 네. 두 개로 나눠서 보는 이 단순한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이미 힘을 쥔 사람이에요. 예. 미국, 일본도 힘센 나라고. 네네. 여기에 비하면 이제 국민들은 그야말로 뭐 힘이 약한, 짓밟아야 될 대상, 경멸해야 될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국민들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왜 개돼지들의 눈치를 봐야 돼? 네. 형님들 눈치만 보면 되지. 네. 이런 심리가 있다는 거죠, 윤석열이. 이게 또 이제 권력이 취약하니까 더 그러겠습니다. 권력에 들어가도 이 정신 건강에 큰 문제가 없으면 이런 짓은 안 하는데 네. 이 권위 성격자에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권력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중에 붕 뜨게 만드는. 네네. 그래가지고 다 밑은 안 보이는 위에만 이렇게 쳐다보는 아하. 이제 그런 이제 심리 예, 상태를 그런 주기 상태다. 때문에 국민 눈치를 안 보는 이유가 이제 네네. 첫 번째 그거고 힘으로 내가 능히 너희들을 짓밟을 수 있다 아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고 능력이 이제 마비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사고 능력이. 원래 머리가 안 좋았는데 네네. 사고 능력이 원래 안 좋잖아요. 네. 말을 잘 못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지지율이 좀 조금씩 올라갔다는데 네. 이게 지금 이 뭐라고 그럽니까? 말을 안 해서 이 도어 스티핑 하는. 도어 스티핑을 안 하니까 그걸 해야 또 뻘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사고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 이런 짓을 하면 어떻게 반응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잘 추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윤석열 대통령만이 아니고 예. 그 일당들 다 거기에 있는 네네네네. 핵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한번 어떻게 저렇게 아름차게 모아놨냐. 달달 긁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진짜? 무슨 그거는 석동현 이번에 발언도 진짜 아주 깜짝 놀라겠던데요. 네네. 그것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반적으로 질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하. 다 이제 각자 도생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면서 예. 각자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질을 확 떨어뜨린 거죠. 네. 정치는 원래 개인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되거든요.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 그래야죠. 거고 그래야 정치죠. 최소한 그게 아니라면 어떤 정치적 이념 같은 걸 추구해야 됩니다. 우파라도. 네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얘들은. 예. 그냥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야말로 그 아주 약삭빠른 양아치들이 된 거죠. 그런 상황에 정치판이 지금 형성된 데다가 네네. 한국의 보수가 너무 오랫동안 안일하게 집권을 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보수가 실력이 있어서 집권한 게 아니거든요. 예. 뭐 실력이 있다기보다는 딱 하나 네네. 국가보안법과 네. 공안정국, 그러니까 색깔 공격 예. 이걸 가지고선 70년을 버텨온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어요. 네네. 그 없는 실력에서 남은 마지막 잔당들이에요. 지금이. 이거 똥파리들. 뭐 어떻게 보면 피라미들
큰 물고기들은 다 날아갔거든요. 아. 이 걸쭉걸쭉한. 네네. 깡패도 이 급이 있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면 박정희, 전두환 네. 이런 애들은 약간 이 아. 깡패지만 예. 카리스마가 있고. 별도 있고 어쨌든. 네, 좀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전두환 이런 데좀 그러다가 아. 그 다음부터 약간 물태우부터 이렇게 슬슬 하더니 아. 요즘에는 애들이 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걔네들도 지금 절박하군요, 수준이 그럼. 떨어졌어요. 아. 오죽하면 대통령 후보가 없어서 외부에서 영입을 했겠어요. 그랬죠. 차천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음. 다음엔 있겠습니까? 다음에도 없어요. 다음에도 없어요. 네, 그만큼 인물의 수준들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싹싹 긁어 모아서 이렇게 만든 정부가 이제 윤석열 정부인데 그 네. 잔당들을 그 수준을 이제 만천하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는지. 거기에다가 뭐 당연히 이제 공감 능력도 최저고요. 이런 게 눈치를 보겠습니까? 국민 눈치를 일단 안 보는 것도 있고 못 보는 것도 있는 거죠.